자, 오늘 맹파맹리 간지오이 310쪽에 있는 그 자수의 상에 대해서 아마 같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출간된 맹파맹리 책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여기 간지오이. 지금 오늘 설명한 거는 맹파행이 있는 간지오이. 요거 310쪽에 있는 요걸 이제 설명합니다. 기타 이제 육효 축일 피용 화해 비전. 이건 우리가 치유할 때 굉장히 도움되는 책입니다. 우리가 맹리를 사주를 봤는데 어떻게 내방자한테 어떤 도움을 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좀 쉽게 원리를 설명해 놨습니다.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맹파맹리 그 상하. 이거는 이제 우리 맹파맹리 교재의 기본서를 할 수 있죠. 굉장히 방대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아마 이게 기술해 놨습니다. 맹리 진보. 요거는 이제 실제로 손님들 만나서 상담하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맹파맹리 가장 먼저 처음 나왔던 교재. 이건 맹파맹리 이제 개론서라고 보면 돼. 개론서. 맹파맹리가 뭔지, 맹파맹리를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참고로 아마 9월 중에 직업상법 신해, 이 직업상법 신해가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특히 이제 직업뿐만 아니라 직업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그 유년응기 한 해 한 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통변하는데 통변의 기재, 그야말로 통변을 정말 잘할 수 있게끔 잘 기술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대해서 아마 기대하셔도 아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수의 상과 활용 그랬죠. 그럼 이 자수를 놓고서 자수의 상들을 쭉 설명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갑자, 병자, 무자, 경자, 그럼 임자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걸 한번 간략하게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수는 기본적으로 맑고 반짝반짝한 수로 간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청결하고 또 이런 수정과 같이 투명함을 대표한다는 거. 이게 이제 자수의 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수. 자, 자수가 나타내는 것은 맑고 반짝반짝한 수로 간정하고 청결하다는 거고, 투명함을 대표한다는 그런 것들요. 자, 이건 자수를 또 우리가 하늘에서 볼 때는 우로, 이름 우로. 땅에서는 샘물이 되고, 사물로 보면은 수정, 아주 깨끗하고 맑은 거 있죠. 자, 또 이제 그 다음에 자수의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자수는 능히 주유하여 쉬지 않고 유전하며 게으르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움직이는 그 양수의 특징이 된다는 이런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수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게 쉬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전달하기도 계속 흘러가죠. 그래서 이제 게으르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양수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해. 이 공부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화는 급하지만 자수는 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하게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자수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크게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만성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수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기만성 형태가 많습니다. 그 말은 쉬지 않고 유전하며 게으르지 않다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여 준다는 거.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또 그 자수의 그 기는 전일하며
전이란 한 군데 몰입한다는 겁니다. 또 원륜하면 잘 사람들하고 잘 다투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잘 흘러간다는 거지. 자, 또 포만하면 가득 차고, 또 영롱하면 머리가 영원하게 잘 돌아간다는 거지. 영롱하여 활발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가 비록 엄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좋고, 그 다음에 머리가 잘 돌아가고 기본적으로 활발한 사람에 들어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는 수기 때문에 지혜와 이성적인 사상이 특징이라 그랬죠. 요거. 그래서 이제 자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철학이라든지 학문 그런 걸 하는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또 자는 우리가 원로 보면 동지죠. 동지. 한겨울 가장 추울 때 또 동지에는 일향이 동지에 처음 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일향이 시작하면서 태양이 남해기선의 극점을 직사하기 시작하는 때이다. 요게 또 하나의 날로 보면 자시가 된다. 자시. 자, 그 자시가 어때요? 음의 끝이 되고 양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가. 그래서 음양의 경계점에 있죠. 자, 아마 요 정도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간에서 자를 이제 동물로 보면 지로 나타나는 지. 왜 그러면 자에다가 자시에 왜 지라는 동물을 왜 배치하였는가? 참 이게 오묘합니다. 그럼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은 자축, 임무, 진사, 우미 요 시간에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참 이게 오묘하고 저는 참 자의 지를 배치하고 축에 소를 배치하고 임목에 호랑이를 배치하고 또 묘에 토끼를 배치하고 이런 배치들이 너무나 참 참 이게 오묘하다는 게 오묘. 이게 이 만사 만물은 다 이게 음양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자신은 지가 출몰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지는 어제 밤에 자시가 되면 밤에 이제 지가 어슬렁어슬렁 이제 이렇게 막 자기 활동을 하는 시간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지어였대요. 지의 앞발톱은 4개만 있고, 뒷발톱은 5개라는 거예요. 이거 꼭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일리가 있습니다. 자, 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앞발톱 있죠. 요 앞발톱은 기본적으로 4개만 있다. 4개. 앞발가락 4개가 있고, 뒷발톱은 5개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동물 중에서 앞발톱은 발가락이 4개고, 뒷발톱은 발가락이 5개라는 지라는 동물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유일해. 이게 신기하죠?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음양의 경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음양의 경계점이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건너면은 양이 되고 다리를 안 건너면 음이라는 거지. 참 심오하죠. 앞은 음이고 뒤는 양이니까 그것은 바로 뭐죠? 음양의 붕괴점에서 왕래한다는 거지. 참 그래서 지가 음양의 경계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거지. 그래 우리가 지금 야자시 조자시를 뭐 써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그니? 아마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은 느낄 거야. 야자시, 조자시도 구별해서 써야 되겠다는 거고. 왜? 음양의 경계를 하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가, 이 지라는 동물이 아주 참 신출기묘하고 아주 음양의 경계에 있어서 참 뭐라 그럴까 아주 임기응변이라는 그런 게 뛰어남을 나타낸다는 거. 자, 우리가 자수의 상을 나누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를 봅시다. 자수는 기본 처음 일어남과 근본의 뜻이 있다는 근본의 뜻이. 자축이묘진사 처음이죠.
이 양이 처음 시작이고, 또 음의 끝과 양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수는 처음 일어남과 근본의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있는 사람들이 철학이란 이런 게 근원적인 학문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에서는 고대의 성현들을 자를 칭해줬다는 거지. 이런 노자라든지 공자라든지 장자 있죠. 자, 노자, 공자, 장자 이런 분한테 이 자를 다 붙였잖아. 자. 그래서 이 자는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큰 학문의 창시자한테만 이런 자를 붙인다는 거지,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처음 시작과 근본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DNA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모두 중화문화를 개창하고 또한 그들의 학술 사상은 인류 문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런 근원적인 문제, 이런 연구를 하신 분들이죠. 그런 까닭에 자는 본원을 대표하고, 근원을 대표하고, 본원을 대표하고, 철학을 대표하고, 또 뭐죠? 처음 시작을 대표한다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는 우리가 이제 사조 통변하고 진로 안내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자수의 이런 상을 알고 있으면은, 진로 안내할 때 참 뭐랄까요? 아주 바르게 안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면은 손님들이 놀란단 말이에요. 야, 사주가 이렇게 대단하는구나. 사주에 모든 것이 들어있구나. 아, 정말 사주팔자 속일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 손님들한테 우리가 손님들이 아마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꼭 이거 기억하자. 이거. 자, 또 자수의상에는 기본적으로 왜, 어째서 이런 아자, 손자, 노자 할 때 자라는 글자를 왜 사회에 불렸는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이는 본원의 뜻을 연신 확장한 것이라는 거지. 자, 우리 중국에서 말하는 가족의 전성, 우리가 가족에 내가 자식을 놓고 내 자식이 또 손자를 놓고 해서 있잖아요. 가족의 전성은 뿌리에 머문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수는 기본적으로 근원을 뜻한다는 거지. 자, 우리가 농작물을 가꾸려면 어때요? 종자를 심어야 되잖아. 이 종자가 그 식물의 유전. 유전이라는 이런 뜻이라는 거지. 자, 그럼 이 자라는 글자는 다음 세대로 유전하여 생생불식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생생불식.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자를 깔고 있는 이런 분들은 만약 학문을 한다 그러면은 내 제자한테 이렇게 이제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 자, 이게 생생불식. 자는 유전.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그 다음 한번 보자고요. 자는 그 다음에 이제 자는 숫자를 표시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숫자 계산 이런 게 강해. 아주 정밀하고 세밀한 숫자. 또 자수는 정밀한 상이 있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왜 그럼 자는 기본적으로 왜 숫자와 왜 관련될까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수화 있죠. 수화, 이 화. 이게 수와 이 화는 양단의 길을 나타내는, 이거 말은 양 끝의 길을 나타내는 거지. 우리가 현과 기로 나눌 때 수와 화는 길을 나타낸다, 기. 그리고 이 화는 뭐죠? 화는 인류의 관성과 사유를 나타내고, 이 수는 인류의 이성과 사유를 나타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화는 화기 때문에 이런 발산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랑하는 감정이라든지 그런 거 있죠. 그런 감성을 나타내는 건 화고, 이성을 나타내는 게 수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성은 냉철하고 정밀하죠. 그러니까 냉철하고 정밀한 이런 거는 철학이라든지 수학, 과학 이런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죠? 이런 이성과 사유는 최초의 본원의 수를 발명하였다. 그래서 이게 근원적인 거 이런 걸 생각하고 사유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거지. 따라서 뭐죠? 해와 자는 수잖아요. 해자는 모두 숫자를 표시하고 자의 수는 작은 것으로 세분된 숫자를 표시한다라고 요거. 그럼 해자 중에서 자는 아주 정밀하고 작은 수를 나타내. 요 해는 기본적으로 뭐 산수란 미분, 적분 이런 걸 나타내네. 해는 미분, 적분을 나타내고 수학을 나타내고 자는 산수, 단수는 계산 이런 걸 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수의 상에는 숫자를 표시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 또 그 다음 보자고요. 자, 이어서 계속 자는 숫자를 표시한다고 이어서. 자, 그런 까닭에 이 자가 있는 사람들, 자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또 사주에 숫자에 대해서 비교적 민감하면 또 아주 자세하다. 이 말은 숫자에 대한 계산이 아주 정확해. 돈 계산하는데 10원짜리 하나도 정확하게 계산해냅니다. 자를 끼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자를 끼고 있는 아버님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꼬장꼬장 하셔. 자, 내가 아버님한테 예를 들어 내가 50만 원에 내가 용돈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아버님이 이제 확인 작업도 할 겁니다. 어디에 썼니? 어디에 얼마 썼냐라는 그런 것을. 자, 물론 자는 또 아주 꼼꼼하죠. 본인이 자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뭐 물건을 사거나 뭐 했을 때 꼼꼼하게 기록한다라고. 자,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나 계산이나 운산하는 종류의 직업에 적합하다. 자 있는 사람들 이런 뭐 세무직이라든지 그지? 이런데 계산하는 거 아니면 아주 세밀한 이런 직업에 맞다는 거지. 또 이렇게 자를 끼고 있는 사람은 어때? 간정함이 아주 깔끔하다는 거지. 깔끔하고 단정함을 좋아하며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것도 좋아하지 않아. 이 말은 잘 끼고 있는 사람들은 옷을 입더라도 아주 깔끔하고 아주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입는다는 거야. 옷 같은 데 입을 때도 신경을 쓴다는 거지. 그러나 저같이 신금을 차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막 지지신금입니다. 별로 그렇게 이런 거 별로 막 깔끔하지 않아요.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툭툭 치고 나가죠. 그러나 자를 깔고 있는 사람이 아주 간정하고 정밀하고 세밀함을 갖고 있다는 거는 게. 여러분, 자, 자가 있는 사람들은 계산이나 운산 이런 종류의 직업이 맞다는 거요고요. 자, 또 그 다음 보자고. 자는 이게 작은 것을, 지라는 동물은 가장 작은 동물이잖아. 그 다음에 자는 둥근 것을 나타낸다라고. 자, 또 굴러서 움직이는 물건을 표시한다. 그래서 자를 차량의 상으로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는 작은 거면서 둥근 거잖아요. 그러면 작은 거면서 둥근 거는 다 해당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주판 알, 그지? 이런 또 당구 알, 이런 것들, 그지? 다, 또 우리가 그 자동차 타이어, 이런 것도 다 자수의 상이라는 겁니다. 자, 자는 작은 것과 둥근 것, 또 굴러서 움직이는 이런 물건들은 다 자수의 상을 나타낸다는 거. 자, 여러분,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자수는 유전하여 쉬지 않는 수로 그랬죠. 우리가 강하의 수, 우리가 큰 강물은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자, 이런 거 자수를 나타낸다는 거지. 또 이걸 다시 또 크게 확대하면, 이게 예신하면 확대하면은 유동,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지. 유동이나 유전, 그리고 전동한다라고, 물로 회전한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자, 이 자수가 나오면은 유동, 유전, 전동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자수는 본래 작은 것이며 원을 둥근 것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동차 바퀴로도 표시한다는 거지. 혹은 또 자동차로도 표시된다는 거고. 꼭 이거
자, 자수는 작은 것, 둥근 것, 굴러서 움직이는 이런 걸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또 그 다음 봅시다. 자, 또 그럼 계속 이어서. 그래서 또 자는 본래 작은 것이며 원을 표시하기 때문에 자동차 바퀴로 표시한다고 했죠. 아까 조금 설명드렸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생활 속에서 어때요? 생활 속에서 뭐 둥글게 보이는 거죠. 둥글게 보이고 또 작으면서 움직이는 물건들은 대부분 다 자로 표시한다는 거지. 자, 우리가 자, 둥근 형상과 움직이는 모습들, 움직이는 물건들은 다 자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통변할 때 아주 영활하게 자수를 우리가 통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이런 바둑알이라든지 주판알, 약물, 우리 알약 있죠, 알약 같은 거 다 이게 자수의 상이 된죠. 동전, 또 물방울, 이런 것들은 다 자수의 상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또 12지의 그 동물로 볼 때는 늙은 지, 체중이 가장 작은 동물. 이것은 자수가 작다는 거고 일치하다는 거잖아.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수는 작은 것, 둥근 것, 굴러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다 자수를 나타낸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통변할 때 아주 유효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자수의 상과 활용해 보소. 그러면 자수의 상을 활용할 때 자수가 쫙 이렇게 될 때 천간에 뭐가 온유나에 따라서 우리가 통변을 영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갑자일 때는 어떻고, 병자일 때는 어떻고, 무자일 때는 어떻고, 경자일 때는 어떻고, 임자일 때는 어떻을까라고. 우리가 자수의 상을 알잖아요. 알면은 갑이라는 게 딱 붙으면은 이 자수가 어떤 작용을 할지. 자, 여러분, 이봐. 갑의 상이 갑은 내가 우뚝 솟은 거잖아. 또 갑은 십천간의 가장 대장이잖아. 갑은 우두머리잖아. 그지? 자, 그러면 갑자의 상이 딱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갑자가 되면은 승부자가 된다든지 이런 거. 남들이 하지 않는, 감히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을 갑자는 일을 해낸다는 거죠. 또 병자는 어때요? 이 자가 한밤인데 자가 병태양이 딱 뜬 거잖아. 그럼 병태양은 자수를 막 비추는 거죠. 그러면 자수는 아주 정밀하고 세밀한 거잖아. 그럼 병화가 뜨면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병자가 되면 천리안에 천리까지 볼 수 있는 눈을 내가 가진다는 거지. 자, 무자가 되면 어때요? 무토는 어떻든 큰 산이잖아. 또 무토는 무대나 강단의 산이 있는 거야. 무자가 되면은 남을 가리킨다든지 남을 교육시키다든지 그런 상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경자가 되면 자가 경금의 본질이 혁신이잖아. 혁신. 그지? 그러면 경은 또 한결 숙살직이죠. 그러면 경자가 되면은 또 자는 정밀하고 세밀하면 그럼 경자가 되면 혁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지. 임자가 되면 천간의 임이고 자가 임이잖아. 자가 수죠. 이런 건 지혜, 학문, 철학 그런 쪽에 관심이 많죠. 또 임은 자가 임자 자는 또 양인이잖아. 그래서 의리도 있다. 의리 이런 것들. 이렇게 놓고서 이제 쭉 풀어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갑자의 상이, 자, 갑자의 상일 때, 이게 이제 주역의 64개를 배치되면은 내수핵계와 갑자의 상이 일치된다는 거지. 자, 또 여기서 제가 내수핵계의 이 개를 그려서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만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자의 상은 내수핵계와 유사하다. 그럼 내수핵계의 기본적인 본질은 해수하고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작하고 갑자하고 상이 같지 않대요. 동일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주역과 명리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마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이 주역과 맹리를 같이 연결시켜서 아마 사주를 풀어내 보겠습니다. 이 공부하면 아주 아마 재미있을 것입니다. 자, 갑자의 요 상은 주역의 내수획계와 유사하다는 거. 자, 내수획계의 본질은 해소와 새로운 시작인데 갑자의 상도 마찬가지 새로운 시작, 해소를 나타낸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간제조합의 상, 갑자의 간제조합의 상을 한번 보자고. 자, 이게 음동 노송 그랬죠. 추운 겨울에 노송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자수가 어때? 자수는 한겨울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그지? 이해되죠? 자수는 기본적으로 한겨울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한겨울이. 그죠? 그죠? 자수는 기본적으로 한겨울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위에 이렇게 간목이 똑 앉아 있는 거잖아요. 간목은 큰 소나무의 행상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자수는 엄동설하고 한겨울에 나무가 올라섰다는 건 뭐죠? 아주 대단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추운 겨울에 그 노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인구와 어려움을 견뎌낸 이후에 활짝 핀 그런 멋있는 그런 소나무의 모습이잖아요. 노성의 모습이에요. 이게 갑자의 상이라는 갑자의 상. 노자의 모습과 갑자가 서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요고요. 자, 또 그 다음에. 자, 갑자로 나오면 이 정보 모인. 그니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승부자적인 기질이 있다는 거지. 만약 여러분 중에 갑자일주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니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아마 그런 일을 아마 추구하면은 아마 신이 날 것입니다. 또 대신 승부자는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힘듭니까?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간다는 거지. 자, 그리고 또 아까 자수는 뭐래? 유전불식, 생생불식 그랬죠.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크게 보고 단기간에 승부를 내려고 하지 말고 큰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밀고 나가면 반드시 큰 일을 성취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또 백년수인. 자, 인재를 양성하는데 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갑자일주들이 내가 교육자가 되거나 대학 교수가 되거나 학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제자를 키우려고 하면은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대학원에서 교수를 하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자, 논문 지도를 대부분 대학원에 하잖아요. 논문 지도 할 때 굉장히 좀 까다스러울 것이다. 왜? 자는 정밀하고 세밀함입니다.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를 깔고 있는 교수를 만나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논문을 아마 써야 될 것입니다. 자, 왜? 인재를 향해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는 거지. 그 말은 이런 마음이 갑자한테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갑자의 상은 학골송자, 매우 구상한 자세, 학의 비에 소나무의 자태라는 거지. 그러면 굽히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갑자일 때 자수를 끼고 있는 사람. 어때? 갑자일 때 내가 승부자를 나타내고 내가 꼭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 중에 갑자일주가 있으면 꼭 이런 승부자의 길, 이런 길을 아마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마 나중에 많은 사람들의 아마 칭찬을 아마 얻을 것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병자의 상. 자, 병자의 상은 주역과 관련된 이게 천택리가 됩니다. 천택리. 자, 이 천택리의 본질은 위험하고 이게 근신하라는, 이 말 항상 뭐 조심하라는 거지. 그 말은 있잖아요. 병자의 상 어때요? 병은
자수는 캄캄한 어두움이잖아. 험지잖아. 이 태양이 내가 그걸 다 비춰주자는 거지. 이 모습은 병화 입장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내가 나의 도움으로 자수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면 뭐죠? 병화인 내가 먹을 것도 주고 모든 걸 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면 내 병화 입장, 병자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자만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그래서 좀 조심하고 근신하라는 그런 겁니다. 자, 왜 그래? 병자의 상은 천리하는 천리밖의 아주 그지 아주 보잘것없는 것도 다 보인다는 거지, 이 사람한테는. 자, 그래서 이 병자를 천리한 천리 밖의 것도 볼 수 있을 만한 시력이라는 뜻으로 사물을 잘 꿰뚫어 보는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거지. 자, 왜? 아까 자수는 정밀하고 세밀한 아주 작은 거잖아. 태양이 딱 비추, 내가 태양이 비추잖아. 그럼 내가 비추면 다 보인다는 거지,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병자일주를 천리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병자일주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게 동천태양, 겨울철의 태양이라는 거지. 겨울철에 우리가 얼마나 춥고 힘들어요. 그 병화에 내가 태양이 비춰주지 않으면 자수들이 다 얼어 죽잖아요. 그럼 병화 때문에 자가 산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그 계력난신, 불가사의한 힘, 신통력이 있다는 거지. 자, 이 말은 병이 자가 험지고 어둡고 추운데 병화가 비춰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비춰주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뭐 불가사의한 힘과 그런 신통력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자일주 한번 보십시오. 아주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병자일주는 잠룡물룡. 우리가 잠룡 그러잖아요. 우리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여러 잠룡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잠룡. 그래서 우리가 인물이나 대인군자를 가리키는 말로 이 영웅이 자신의 능력을 비양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린다. 이 말은 용이 물속에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자, 뭐 우리 앉아서 그 말은 이 병자한테 잠룡물룡이라는 이걸 칭을 써준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병자한테 항상 근신하고 위험을 주변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뛰어나면은 언제 와서 남이 나를 칠 줄 모르잖아요. 그치? 여러분 어때요?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를 보잖아요. 조금 뛰어나고 뭐 하려 하면은 언론에서 막 이렇게 덜쳐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막 금방 또 사그러지기도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강조, 이 병자일주는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겸손해야 되고 머리를 숙여야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너무 자신만만하게 내가 가장 뛰어나다 이런 것들은 상가하라는, 근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하면 아주 대단한, 저절로 크게 남들이 추앙하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 병자일주는 천리한 운을 가졌다라고. 자, 또 그다음. 그럼 이제 무자야. 무자. 자, 같은 자인데 천간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이 확 달라지잖아요. 자의 근본적인 상은 같아. 아까 자는 숫자, 정밀함 그런 걸 나타낸다. 앞에 무토가 딱 앉은 거예요. 무토는 우뚝 선 큰 산이잖아요. 또 무토는 우리가 무대나 이게 단상의 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주역으로 보는 무자와 산수몽계와 산수몽과 서로 유사하다는 거예요. 산수몽의 본질이 교육이고 좀 반란 이런 걸 나타낸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무자일주들 이게 가르치고 이런 교육하는데 뭐 준비하는데 그런데 아주 그런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무자일주가.
무자일주, 호강산색, 거울같이 호수와 푸른 산이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 경치를 나타낸다. 이 말은 무토는 저녁 노을을 나타낸다. 그러면 큰 강의 저녁 노을의 모습이라는 거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 자, 초범입성. 범인의 영역을 벗어나 성인의 경지로 들어가다. 이 말은 무자일주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거지. 자, 우리가 간혹, 참 저 사람 신기하다. 참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무자일주한테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지. 평범을 넘어나 성인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무자일주. 어때요? 그래서 자는 흠지지만 무토는 높이선 큰 산이 쭉 솟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초범입성. 무자일주. 회임불건. 실정내지 않고 남을 교수하다. 꾸준히 남을 교양하다. 이게 이제 무자의 하나,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가르치는 거 이런데 계속 실정내지 않아. 얼마나 좋은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까? 무자. 가르치는데 교육. 그래서 주역에 교육이라는 이런 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맹리와 주역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자라고. 자, 10년 한창. 오랫동안 부지런히 공부한다. 이 말은 10년 동안에 방 안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만 할 수 있다는 거지. 무자일주들은. 자, 왜? 자수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그런 상입니다. 자, 그래서 무자일주가 있어. 여러분, 이런 상, 이런 상이 있다는 거지. 초범입성, 해임불건. 우리가 자수의 상을 공부하는데 천간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다 이렇게 상이 좀 달라지죠. 자, 또 그 다음에 봅시다. 경자의상. 이 자수가 경금을 차고 앉았잖아요. 그러면 경금의 본질은, 경금의 본질은 숙살지기죠. 숙살지기. 가을이 되면 산천초목이 다 어때요? 이파리가 다 떨어지잖아요. 싹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바람이 불면은 가을 나뭇잎이 싹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경금에는 이 바람의 의미도 내재되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경금은 자잖아요. 자는 우리가 아까 처음 출발을 나타내는 거다. 그럼 이렇게 경자가 되면 어때요? 그동안에 봄, 여름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그런 걸 다 조사해서 혁신해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지. 만약 여러분들에게 경자일주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조직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혁신하는 쪽에 굉장히 관심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왜? 본질이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어때? 이 왜 경자일주를 왜 천수승계와 왜 관련되었을까요? 그러면 어때? 우리가 조직을 혁신하면 어떻습니까? 다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반항하고 막 이거 하잖아. 그러면 이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송이 일어나고 이런 일어나는 천수승계. 그래서 경자예상과 천수승이 서로 이해가 돼야 돼요. 주역의 이 천수승과. 천수승의 본질은 소송을 나타내고 원상태 회복을 나타내니 처음 출발 그대로 원상태 회복은 근원적인 본질적인 모습으로 제대로 놓겠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올해가 어때요? 올해가 경자년이잖아요. 경자년. 왜 경자년에 이 천수승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올해 올 한 해가 어때요? 막 굉장히 시끄럽죠. 자, 그럼 왜 올해 이렇게 왜 코로나가 이렇게 왜 만연할까요? 아마 제가 다 올려놨죠. 내 유튜브에 경자년의 하나의 운세에 대해서. 자, 이 자수는 기본적으로 아주 어두움을 나타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나타내죠. 경금은 차가운 바람을 나타내, 바람. 그게 막 흘러다니는 거잖아요. 이 경자년이 차 이렇게 흘러다니죠.
그래서 이런 막 소송 이런 것들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 힘들잖아요. 이게 청송. 그 말은 이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인류가 살아온 이런 과정에 쭉 살아온 과정에 다시 원 상태의 회복을 하라는 어떤 의미는 하늘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출발하자라고. 자, 이 자수는 뭡니까? 이 바이러스가 왜 자수가 됩니까? 자, 바이러스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바이러스가 둥글잖아. 이게 둥글잖아, 바이러스. 또 이 자수는 기본적으로 기를 나타내잖아, 기. 기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기침이나 이런 뭐 사람과의 대인관계, 접촉관계를 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거죠. 자, 이게 경자가 나오면은 주역에 천수송이 서로 이게 매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주 쉽게 아마 보이죠, 여러분들이. 자, 지금부터 봅시다. 자, 또 한 보면은. 자, 그리고 이 경제할 줄 또 뭐라 됐으면 경제할 줄을 천지교자 그래요. 경제할 줄을 우리가 천지교자. 좋은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 하늘의 총알을 받고 길이 날아 했잖아요. 그니? 이 말은 우리가 왕들이나 사장이 가장 좋아하는 일주를 이게 경자일주입니다. 경자일주. 다 음으로 이루어졌잖아. 이 경자이기 때문에 목화는 막 발산하고 이렇게 막 나부대지만 경자는 아주 침착해요. 왕이 어떤 일을 처리하라라고 하면은 딱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일을 딱 완수를 해버려요. 이게 이제 경자의 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왕들이나 사장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지. 그래서 천지교자. 좋은 운명을 태어난 사람, 하늘의 총알 길이나 왕들의 좋아하는 그런 일주라는 거지. 그래서 이 천인교자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후풍하우. 경제할주는 요술로 바람을 불게 하고 비를 오게 한다는 거잖아. 그럼 경제할주는 그런 제갈량과 같은 신출기묘로 한 그런 재주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 경금이 차를 깔고 앉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경제의 특성은 적수천석, 낙순물이 대토를 뚫는다. 작은 힘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성공한다. 이 경제활동은 자를 깔고 앉아. 자는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 없이 계속해서 한 가지 일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경제활주 하면은 서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자, 이 적수천성을 육식갑자 아무한테 안 붙이잖아요. 이 경제한테 딱 붙인다는 거고. 자, 낙순물이 이 바위를 뚫는다 하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방화도도. 도사라는 칼을 내렸다. 이 이제 경제활주는 꼭 여러분들 경제활주 하면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제활주의 상은 혁신의 상이기 때문에 의외로 경찰이나 검찰 그런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자의 상이 내 칼을 휘두르는 거잖아. 그럼 칼을 휘두르면 남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죠. 자, 그래서 경제할 때는 이게 짜뜩 잘못하면 원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칼을 내려놓기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편안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 경제할 때는 꼭 여러분들
이 방화도서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임자예상을 볼게요. 임자예상. 자, 임자예상은 이제 가미수계와 관련된 가미수 아래로 다 물이죠. 임자도 청간도 물, 지지도 물이잖아. 그럼 주역에 가미수계와 이제 연관된다는. 그러면 가미수의 본질이 뭡니까? 물구덩이가 되고 아주 험난함을 나타낸다는 거지. 그러면 임자일주의 요 상에 이런 험난함이 내재되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임자일주는 그러니까 이런 게 내재되어 있다는 건 뭐죠? 항상 뭐죠? 자기 자신의 환경이 좋지 않는 환경 그런 곳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이런 다툼이라든 이런 것이 쉽게 일어나기도 해요. 또 임자는 내가 또 양인을 차고 앉았잖아.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남을 막 때리 부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지. 또 우리 맹파의 논리를 보면 임자가 내 채로 수가 수로 이루어졌죠. 내 채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자가 또 무너지면 안 돼. 이 만약 미투 같은 걸 만나면 또 내 건강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임자일주는 유수 부부.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구르는 돌은 익게 끼지 않는다 그랬죠.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그래서 임자일주는 다 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문하는 사람들 아주 좋습니다. 학문은 기본적으로 정밀하고 또 세밀해야죠. 그럼 자수는 정밀하고 아주 세밀함을 나타내. 그래서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아주 그지 제대로 재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임자의 상은 임자일주가 자수가 정밀하고 세밀하죠. 일을 맡기면 일 같은 걸 처리하라고 맡기면 아주 깔끔하게 아주 일을 완벽하게 아마 처리를 해냅니다. 왜? 자수의 본질이 깔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처리 이런 건 아주 잘한다라고 그렇게. 자, 그래서 임중도움 그랬죠. 맡은 책임은 무겁고 일을 실천하는 길은 어렵고 아득하다. 이 말은 임자일주들이 항상 그래. 일을 맡으면 일을 하면 아주 완벽하게 일을 처리를 하긴 하는데 스스로 그런 책임감과 일을 실천하기가 아주 그지 어려운 그런 마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왜? 자가 아주 아득하단 말이에요. 이제 봄이 올라가면 아주 멀었어. 다 뭐죠? 가미숙계야. 딱 아래로 다 물이야. 또 임수의 본질은 내가 책임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임자일주를 만나면은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이 임중도운이나 마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성기를 냅니까 안 냅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보다 못하거나 뭐 있으면 막 성기를 내기도 한다는 말이야. 자, 그럼 입감석감 흠지에 들어 학습한다는 이 말은 자수가 자시잖아. 아주 어둡잖아. 그러니까 임자일주는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아주 어려운 데 가서라도 다 이겨내고 다 성공한다. 내가 만약 우리처럼 맹리라든지 이런 공부를 하면은 아주 어려운 곳, 힘든 곳 그런 데 가서라도 잘 이겨내고 꾸준히 학습을 해서 높은 경지에 도달함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하는데. 왜? 자수의 본질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잖아. 유동성인데다가 아주 정밀하잖아. 그래서 학문이나 철학하는데 아주 좋은 DNA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임자일주는 묵풍기량, 평지풍파를 일으키다. 또 공년이 시비를 걸다. 이게 임자일주에 하나 또 좋지 않은 그런 게 있답니다. 풍기량. 이게 이미 자수 내가 이 양인을 차고 앉았잖아요. 그지? 이미. 자, 이미 기본적으로 이게 양인을 차고 앉았죠. 자수.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 양인을 차고 앉았죠.
이 양인은 기본적으로 내 칼날, 카리대역으로, 내가 또 비견급이잖아. 또 그럼 자수는 아주 정밀하고 세밀함이잖아. 그러면 이게 이 자수는 또 가만히 있지 않죠.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남의 아픈 말을 막 콕콕 찌른다는 거지. 응? 또 공연히 또 남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걸 임자일주는 이게 의외로 간혹 가다가 이게 팽지풍파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 만약 여러분들이 임자일주가 있으면 이런 것들 항상 조심하면 됩니다. 나한테 이러한 것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만 조심만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나의 단점을 알면은, 그걸 내가 조심할 수 있는 거잖아.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이제 임자일주의 상을 한번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제 자수의 상을 갖고 천간에 어떻게 왔을 때 어떠한 상들이 나오는지 아마 제가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도움 되시고요. 직접 이제 각 그 일주별로 사주를 놓고서 하는 것들은 아마 앞으로 내가 천천히 시간 되는 대로 아마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자 수고하셨습니다.